자, 그러면 저희 오늘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정답지 여러분들 제대로 확인해 주신 다음에 같이 문제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파트 5에서 오답률이 많이 나오는 문항들이니까 같이 확인해 보시면서 한 문제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 문제부터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면 빈칸 근처에서 쓸데없는 무엇을 제거하자. 수식어를 제거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럼 일단 첫 번째로 빈칸 뒤에 나와 있는 in이라는 녀석 지워주시고 그 다음 앞에는 that이라는 녀석이 있죠. 그러면 뒤에는 목적어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능동이다, 수동이다. 수동 둘 중에 하나를 골라주게 되는데 that 앞에 나온 형용사가 바로 누굽니까? imperative라는 녀석이죠. imperative가 바로 무슨 뜻입니까? 필연적인. 필연적이라는 건 꼭 해야 하는 무슨 의미? 중요한 의미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hat이라는 명사절 앞에 형용사가 등장을 했는데 형용사가 여기서 수식을 해줄 수는 없죠. 그랬을 때 앞에 여기가 is라는 비동사라고 한다면 비동사도 뜻이 없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비동사와 형용사가 합쳐지면 바로 무슨 기능을 하느냐? 동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I am happy라고 하면 나는 행복하다라고 하고 있죠. 그럼 행복하다라는 동사가 따로 있어요? 없잖아요. happy rise, happy fly 이런 단어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동사도 역시 조동사 역할이라서 형용사와 함께 하나의 동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뜻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꼭 해야 되는 뜻이기 때문에 의무를 나타내는 누가 생략이 된다? should가 생략이 돼서 등장을 합니다. 이유는 뜻이 못 되기 때문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바로 중요한과 관련된 것들은 무슨 뜻을 이미 가지고 있다? should의 뜻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should가 더 이상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입니다. 그러니 수일치나 시제일치 같은 거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 채로 무조건 동사 원형으로 써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가질 수 있는 형용사들 결국 중요하니까 꼭 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 대표적인 녀석들이 바로 의무적이니까 중요한 mandatory, 필수적이니까 중요한 essential, 그 다음 필요하니까 중요한 necessary, 역시 필수적인의 while, 그 다음 중요한 important, 긴급한 urgent, 필연적인 지금 나온 imperative, 결정적인 critical, 바람직한 advisable과 같은 단어들이 등장하면 that 뒤엔 누가 생략된다고요? should가 생략이 돼서 동사 무엇으로 써준다? 원형으로 써주게 되죠. 특히나 힌트로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비동사의 원형 be예요. 비동사의 원형 be가 쓰일 일이 거의 없겠죠. am, is나 또는 was, were로 쓰일 테니까. 그럼 나중에 시험 문제는 이렇게 등장합니다. 여기 he가 나왔는데 be라면 앞에 나온 형용사가 뭐하고 관련된 뜻들? 중요한과 관련된 뜻, 즉 여기가 빈칸으로 나와서 형용사 어휘를 고르는 문항으로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다 쓰지 못하기 때문에 복습 강의를 보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엔 얘는 어디 부분이 함정 요소냐? 바로 수식어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은 일단 어디에서 끊어주시면 돼요? that이라는 녀석. 그럼 주어는 no application. 근데 중요한 건 received가 동사인가요? 지금 동사에 ed를 붙였는데 뒤에 또 다른 누가 등장했어요? 수식어가 등장을 했죠. 그렇다면 이때는 이 전체가 뭐가 되는 거다? 분사라는 수식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을 어디에서 잘라주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receive가 동사가 아니라 무엇으로 쓰였다? 분사. 그렇기 때문에 주어가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죠. 그럼 s를 붙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요. 그 다음 빈칸 뒤엔 더 이상 목적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목적어가 없으니 능동이다 수동이다? 수동. 그럼 수동이 되려면 누구랑 누가 동시에 있어야 돼요? B하고 PP가 동시에 있어야 되겠죠. 그 보기를 가진 건 바로 B번만 가능하죠. 자, 요게 문제의 답 표시가 잘못됐었죠. 요건 바로 수의 일치 때문에 누가 답이 돼야 된다? B번이 정답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항으로 같이 가보시면 세 번째 문항도 바로 여기에 현재가 있다라고 해서 똑같이 현재로 맞춰주다가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위라는 건 아의 주어가 아니죠. 이 아라는 건 주어가 누구예요?
카피즈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 형식 도치가 된 구조 중에 하나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누가 문장 맨 앞으로 튀어나왔다? 보호 역할. 근데 어차피 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위라는 주어가 시작된 이 부분에 시간 수식어가 누가 나왔는지를 봐주시면 돼요. 이 부분에 last Wednesday니까 지난 수요일이죠. 그럼 어떤 시제가 만들어져야 합니까? 과거형 시제가 만들어져야 하죠. 그래서 B번이 들어가게 돼요. 이런 문제도 어설프게 시제 일치부터 하려다가 틀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들 시제를 일치해 주려면 접속사가 필요하죠. 근데 접속사가 따로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치를 시켜주시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네 번째 문제는 누가 등장했어요? once. once는 쓰임이 참 많습니다. once는 품사가 모이기도 하고 부사, 그 다음 접속사이기도 한데 부사일 때에도 뜻이 두 가지예요. 뭐? 한때라는 뜻과 그 다음 한 번이라는 뜻이 있어요. 한때라는 의미일 때는 과거예요, 과거. 네, 한 번이라는 의미일 때는 once a 시간 단위의 명사가 필요합니다. 즉 일주일에 한 번이면 once a week, 1년에 한 번이면 once a year. 근데 뭐로도 쓰일 수 있더라? 접속사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접속사로 쓰일 때의 once는 시간도 되고 조건도 돼요. 알겠죠? 근데 지금 보기가 전부 다 누굽니까? 동사죠. 동사라는 건 얘를 뭐로 봤다는 얘기? 접속사. 그럼 어떤 종류의 접속사예요? 시간 조건의 접속사가 되겠죠. 일단 수일치를 보니까 will, has, had, was 다 상관이 없죠. 그 다음 뒤에 pp가 있는 걸 보니 수동구조까지 비동사랑 다 같이 어울렸죠. 그럼 뭘 고르는 문제라는 얘기입니까? 시제. 그래서 주절의 시제를 보니까 누가 등장? will이라는 미래가 등장. 그래서 여기도 뭘 써주고 싶은데 will을 써주고 싶은데 얘가 무슨 접속사라는 게 특징이에요? 시간 조건. 시간 조건 접속사라는 녀석들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다? 미래 시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will을 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무엇으로 써줘야 됩니까? 현재 시제로 써줘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시간 조건의 접속사들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다고요? 미래. 그렇기 때문에 will이란 녀석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시제일 땐 특징이 없어요. 과거 가능하죠. 그 다음 현재 가능하죠. 근데 will 이렇게 써줄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시간 조건 접속사는 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그럼 will을 못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나마 미래에 가까운 누구로 대신해 주게 된다? 현재로 대신해 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현지가 나올 때 누가 등장할 수 있다? 미래가 등장할 수 있다. 이러한 일치를 보여주는, 즉 불일치가 가능한 녀석이 어떤 종류의 접속사? 시간 조건의 접속사들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접속사와 관련돼서 늘 뭔가 변칙을 가져오는 건 두 녀석 누구밖에 없다. 시간과 조건, 이 녀석들이 변칙을 가져온다라는 건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빈칸 근처 어디에서 끊어줍니까? to에서 끊어주시면 빈칸 앞에 나온 seem이라는 녀석이 바로 대표적인 몇 형식? 2형식 동사. 뒤에는 누구의 자리죠? 보호의 자리가 됩니다. 그럼 일단 보호 자리니까 안 되는 건 동사 원형 안 되고요. 그 다음 부사 안 되죠. 그럼 뭐가 남았습니까? 분사가 남았어요. 그럼 대부분의 학생들이 역시 여기서 틀릴 수 있는 포인트는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형 분사일 거야 라고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네, 능동이다 수동이다는 동작을 했느냐 당했느냐죠. 뭐에 대한 이슈예요? 동작에 대한 이슈입니다. 근데 confusion은 무슨 뜻이에요? 혼란스럽게 하다라는 무엇과 관련된 거? 감정과 관련된 겁니다. 그럼 감정이라는 건 동작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도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 감정에 ed를 붙이는지 ing를 붙이는지는 누가 결정한다? 사람인지 사물인지를 찾아주시면 돼요. 감정 동사에 ed를 붙였다라면 감정을 느끼게 되는 누구? 사람만 찾아주시면 되고, 감정을 주는 원인인 거면 얘가 유발시키는 사물이 된다라는 거, 즉 사람이냐 사물이냐 구조만 확인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나온 문제에서의 주어는 누구예요? 사람입니까? 사물입니까? 사물이죠. 사물은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 누구로 쓴다? ing로 써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대표적인 동작이 아니라 뭘 나타내는 녀석들? 감정을 나타내는 녀석들은 첫 번째 흥미를 주는 interest, 그 다음 만족시키는 satisfy, 놀라게 하는 surprise, 지치게 하는 exhaust, 그 다음 당황케 하는 두 가지 embarrass 또는 bewilder, 그 다음 혼란스럽게 하는 confuse, 산만하게 하는 distract, 그 다음 압도하는 overwhelm, 그 다음 놀라게 하는 세 가지 astonish, alarm, startle과 같은 녀석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얘들이 동작이 아니라 무엇이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감정, 뜻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다? 감정이다. 감정이면 ing가 누구고 사물이고 pp가 누구랑 사람이랑 쓰이더라 라고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이것도 생각보다 많이 틀리셨을 텐데 이거 틀리신 분들이 A번이나 D번으로 고민을 꽤 많이 합니다. 인터뷰는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는데 명사면 면접인데 셀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을 무지하게 하시는데 근데 앞에도 누가 있어요? 명사가 있어요. 그럼 명사가 또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 걸 우리는 무슨 명사라고 합니까? 복합명사. 그럼 첫 번째 명사는 뭐로 바뀌느냐? 수식어가 돼요. 그럼 s를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이미 s가 붙었죠. 이 all이 영향을 준 데가 바로 candidates라는 녀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빈칸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가 없는 자리죠. 필요 없는 무슨 자리이기 때문에 수식어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둘 중에 하나 누굴 넣을 수 있다? B번이나 C번이라는 분사를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건 인터뷰는 감정이에요? 동작이에요? 동작이에요. 그런데 왜 앞에서 안 쓰고 뒤에서 수식을 해줬습니까? 길어서 기본적으로 뒤에서 수식을 해줍니다. ing라고 하는 능동형 분사는 뒤에 누가 따라 나올 때? 목적어가 따라 나올 때 덩어리로 뒤에서 수식을 하고요. pp는 누가? 수동형이기 때문에 뒤에는 목적어예요? 수식어예요? 수식어가 따라 나옴으로써 덩어리가 뒤에서 수식을 해주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수식어는 뭐 할 수 있어요? 생략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PP형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interviewed candidates라고 했어도 되고 그 다음 candidates interviewed 했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수식어는 뭐가 가능하니까? 생략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능동인 ing는 뒤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목적어. 일단 목적어가 없다라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 보시면 7번 같은 경우엔 티켓이라는 명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동사를 보니까 go on sale, 판매할 거래요. 그럼 주어가 누구예요? 티켓이죠. 그럼 이 빈칸은 명사 앞에 누구 자리? 형용사. 근데 마땅한 형용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로 활용한다? 분사로 활용을 하죠. 동사 불가능하고요. 투부정사가 수식을 해주고 싶었다면 어디서 해줘야 하느냐? 뒤에서 수식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게 분사인 ing와 pp인데 remain은 대표적인 무슨 동사? 자동사가 됩니다. 근데 자동사는 목적어라는 게 애초에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어떤 형태로만 나온다? 능동형의 형태로만 나오게 됩니다. 뒤에서 수식할 땐 ing지만 누가 등장하고 수식어. 앞에서 수식할 땐 오직 뭐만 쓴다? ing만 써요. 그래서 이 형식도 무슨 동사라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 자동사라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 형식 자동사는 몇 개만 기억하자? 5개 정도만 기억을 해줍니다. 자동사는 일단 수동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 수동이 불가능한 이 형식 자동사는 5가지 누구? be, become, remain, seem, stay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얘들은 앞에서 쓰이든 뒤에서 쓰이든 어디서 쓰이든 분사로 바뀔 때는 뭐밖에 못 붙여요? ing밖에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어떤 동사들의 특징? 자동사들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 보면 얘도 생각보다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는요, 2개의 오버가 있죠. 그럼 이 2개의 오버의 품사를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 품사는 부사입니다. 빈칸 뒤에 뭐가 있습니까? 숫자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부사로 무슨 뜻이 된다?
이상이라는 뜻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두 번째 5번은요. 뒤에 기간이 나와 있죠? 그러면 이때는 전치사가 돼요. 그럼 우리는 문장을 어디에서 끊어주셔야 됩니까? 전치사하고 뒤에 넣은 명사를 묶어서 끊어주고 컴마에서 잘라주시면 되죠. 그러면 컴마 앞은 꼭 필요한 자리예요? 없어도 되는 자리예요? 컴마 앞쪽. 이 컴마 앞쪽은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필요가 없는 자리. 그럼 진짜 동사는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럼 둘 중에 하나인데 having pp면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능동. having been pp면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수동. 그럼 빈칸 뒤에는 목적어가 있나요? 없나요? 전치사는 명사랑 묶어서 지우지만 부사는 혼자 지웁니다. 그럼 뭐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20개의 리조트라는 명사가 남아있죠. 그렇다면 얘는 목적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능동형 분사다 수동형 분사다? 능동형 분사. 그러니 B번이 정답이 되죠. 그래서 이 문제도 나왔을 때 생각보다 정답률이 낮았던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다들 문장을 여기서 잘라버리니까 그럼 목적어 없네. 그럼 수동형 집어넣어야지 했다가 틀리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over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about, around, over, under 라는 녀석들이 뒤에 숫자가 나오게 되면 이때는 이 녀석들이 뭐가 된다? 부사입니다. 부사. 알겠죠? 전치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부사로 쓰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같이 지워요? 혼자 지워요? 혼자. 얘만 딱 지워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뒤에는 숫자 뒤에 나와 있는 명사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버를 묻는 문제로도 많이 등장하지만 오버를 잘라도 되는지 안 되는지 구조 분석을 하기 위한 문제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딱 낚이기 좋은 유형 중에 하나죠. 이런 것들 또 틀리지 않도록 유심히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9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는 어디까지 먼저 끊어줍니까? 컴마. 근데 컴마 앞에 빈칸이 나왔는데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pp라는 분사가 있죠. 근데 pp인데 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무슨 분사? 수동 분사. 근데 보기를 보니까 althought라는 녀석은 접속사, next는 형용사, once는 부사이거나 또는 접속사. 접속사 할 때 뭐라고 했어요? 시간이나 조건. 그 다음 afterward는 부사가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접속사냐 형용사냐 부사냐 등등이 있는데 일단 형용사는 누굴 수식 보충해요? 명사. 근데 빈칸 근처에는 명사가 없죠. 그럼 일단 next부터 먼저 제거하고 시작을 하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봐야 될 거 afterward가 들어가면요. 부사니까 같이 지워요? 혼자 지워요? 혼자. 그럼 얘만 딱 떨어지면 문장에 누가 빈칸 뒤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discovered가 남아있죠. 그럼 discovered the material 같아요? 모르잖아요. 그쵸? 이건 여기에 특히 관사로 막혀있으니까 수식도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엔 이 녀석을 묶어서 수식어로 만들어버릴 녀석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연결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누가 남았습니까? althought라는 반전의 접속사와 그 다음 once라는 시간 조건의 접속사. 근데 접속사라는 녀석들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연결하죠? 주어, 동사를 연결하는 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근데 역시 변칙입니다. 그럼 누구겠어요? 시간 조건이 되겠죠. 이런 시간 조건의 부사들, 접속사들은 중복되는 주어와 뜻이 없는 비동사를 묶어서 없애줌으로써 뒤에 무엇을 위치시킬 수 있다? 분사. 능동형이니까 목적어, pp, 분사하니까 수식어, 그 다음 형용사 또는 전치사구를 연결해 줄 수 있어요. 이게 누구의 또 다른 특징이에요? 시간 조건 접속사들의 특징이 됩니다. 즉 시간 조건 접속사는 시제일치 예외가 등장할 수도 있고 뒤에 연결하는 게 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주어 동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구조에서는 누구만 가능합니까? 수동형 분사를 연결한 시간 조건이 다 되는 누구? once만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기능들이 바로 어떤 접속사들의 특징이다? 시간 조건 접속사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번에 10번으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앞에 접속사가 누군가요? when. 무슨 접속사예요? 시간 접속사예요. 그런데 컴마에서 끊어보니 주어 동사가 완벽하게 다 갖춰졌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활용해야 된다? 분사를 활용해야 돼요. 동사만 나올 수는 없으니까. 근데 간혹 가다가 이 문제도 D번으로 틀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WH면 의문사인데 의문사라면 뒤에 투부정사를 연결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덩어리를 집어넣어도 될 거야 라고 하시는데요. 의문사 뒤에 투부정사가 올 수는 있어요. How to study TOEIC 또는 when to go to academy 나올 수는 있습니다. 대신 중요한 건 얘들이 명사 자리에 들어가요. 무슨 자리라고요? 명사 자리. 근데 컴마 앞은 전체적으로 명사 자리예요? 수식어 자리예요? 수식어 자리. 수식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 투부정사를 넣을 수도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 우리는 누구 또는 누구로 pp나 ing라는 분사로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의문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올 수는 있으나 그 덩어리가 무슨 자리? 명사 자리에. 명사 자리가 어디겠어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죠. 네, 컴마 앞 수식어인 부사 자리이기 때문에 제거. 그럼 pp와 ing는 어떻게 구분하면 된다고요? pp 뒤엔 수식어, ing 뒤엔 목적어. 근데 빈칸 뒤엔 누가 있어요? 목적어가 되는 바로 명사가 있죠. 그러니 능동형 분사인 ing C번이 들어가게 됩니다. 체크됐나요? 자, 그 다음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동사 어형 변화 문제 같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빈칸 뒤를 3월 31일이라고 하는 명사의 목적으로 봤다면 B번만 빼고는 다 가능하겠죠. 투부정사도 되고 그 다음 능동형 분사 되고 능동형 분사 되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얘도 함정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얘는 분사 문제가 아니라 바로 시점을 나타내는 누굴 찾아라? 전치사를 찾아라. 그래서 무슨 시점을 나타낸다? 미래 시점. 즉 분사 문제처럼 보기를 페이크 쳐놨지만 결국 전치사인 누굴 고르는 문제? 비기닝을 고르는 문제예요. 그래서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게 바로 starting이 되죠. 물론 beginning이나 starting이나 뒤에 뭐 on도 올 수 있고 in도 올 수 있고 from도 올 수 있어요. on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날짜, in이면 월, 연도, 계절 이런 걸 좀 더 구체화시키겠다는 얘기인데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찌됐건 단독으로 ing가 붙은 beginning이나 또는 starting이라는 녀석이 뭐라는 것을 기억하자. 그쵸? 전치사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도 보기만 보고 낚이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서 다음 문제를 보시면 자, 쭉 보셨을 때 일단 last 10 months라고 하는 건 시점이에요? 기간이에요? 지난 10달이라고 하면 시점이에요? 기간격이에요? 간격이죠. 그쵸? 그래서 기간의 전치사를 찾는 겁니다. 근데 at, on, in의 공통점은 시점, 오브는 구성의 전치사. 그래서 오브라는 녀석은 B라는 큰 틀 안에 A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가 기간이니까 앞에도 기간이 나와야겠죠. 근데 앞에는 기간이 아니라 뭐가 등장? 2배가 되었다라는 형태가 등장을 하게 됐죠. 그렇다면 역시 구성의 전치사는 불가능. 근데 지금 시점은 답이 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라고 했죠. 그럼 이 세 개 중에 뭐가 되는 녀석이 있다는 얘기? 기간이 되는 녀석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찾아본 게 바로 누구다? 과거 기간과 현재 완료를 써줄 수 있는 대표적인 기간의 전치사 세 가지 누가 있습니까? for, over, in이 나올 수 있고요. 다만 이 문제가 과거 시점으로 등장했다면 누굴 쓸 수 있어요? since라는 녀석을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at, on, in의 시점 전치사 중에 기간도 가능한 건 누구였다? in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과거 시점으로 나오면 누가? since가 과거 기간으로 나오면 for, over, in이. 그러면 얘는 나중에 무슨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시제 문제로 나올 수도 있겠죠. last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마치 언제 같은데 과거 같은데 그 앞에 시간차를 나타내는 전치사들이 등장하면
그때는 무슨 시제로 바뀐다고요? 현재 완료. 그럼 빈칸이 여기에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 지금처럼 여기 나올 수도 있고요. 반대로 여기도 가능합니다. 즉 형용사를 묻는 문제인데 여기에 나와야 되는 기간은 언제 기간이어야 하니까 과거 기간이어야 하니까 지난이라는 뜻에 누가 등장할 수 있다? last나 past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2016년도에 등장했던 형용사 어휘 유형과 맞물리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체크한 곳이 전부 다 시험 문제의 답으로 빈칸의 형태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란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1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면 13번은요. 전치사 문제인데 4개 다 공동적으로 뭘 나타냅니까? 장소예요. 장소. 근데 뒤에 보니까 매뉴얼. 매뉴얼이 뭐예요? 사용 설명서, 책자와 관련이 된 애죠. 그럼 장소와 관련된 전치사는 실제 어떤 위치를 나타내는지 한번 보면 through가 뭐예요? through. 관통하는 거. 그래서 out은 빠져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를 쭉 관통해서 나왔으니까 여기저기 구석구석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고요. over는 공중 위에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저 무지개 건너라고 하면 그때 쓰는 게 over the rainbow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허공을 나타내는 거고요. from은 여기서부터 빼버리는 거예요. 이게 from이 되는 거고 between은 여기서 여기부터까지의 사이자리를 나타낼 때 쓰는 게 between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책이 나왔을 때 동사를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사용이 되어 있다라고 했죠. 뭐가? 그림이, illustration, 삽화, 그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 이름도 있죠. 그 이름이 이거랑 똑같잖아요. illustration 또는 illustrator, 즉 그림 그리는 도구잖아요. 그래서 그림들이 책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책 한 페이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저기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저기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책을 펼쳤을 때 구석구석에 있다라는 의미니까 될 수 있는 게 바로 누굽니까? throughout. 즉 이 안에 여기저기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over가 쓰이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홀로그램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죠. 공중에 떠야 되는데 이걸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over랑 throughout을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이런 경우 때문에 그래요. 뭐 예를 들면 all over the world, 그 다음 all throughout the world 이렇게 썼을 때의 차이점은요. 내가 throughout the world를 쓰는 순간 세계 일주를 직접 다 한 거예요. 근데 all over the world라고 한 순간 대한민국 밖엔 안 나가봤어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냥 전 세계인이 평화롭게 지냈으면 좋겠다 라고 할 때는 over the world가 되는 거고, 내가 직접 여기저기를 다 다녀봤을 땐 throughout the world, 즉 구석구석 다 통과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게 둘의 차이기 때문에 장소가 나왔을 땐 over가 답이 될 확률이 없어요. 허공과 관련이 된 거기 때문에. 알겠죠? 예. 자, 그 다음 14번째는요. 역시 ABCD를 보니까 무엇과 관련된 것 같습니까? 전치사와 관련이 된 것 같죠? 근데 뒤에 보니까 작은 회사들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한 대로 작은 회사들을 위해서, 작은 회사들에게, 작은 회사들과 함께, 그 다음 온만 안 되겠네요. 온은 선이나 면이니까 얘를 장소로 취급했을 땐 공간 개념과 맞을 수 없으니까. 근데 ABC 넣었을 때 해석은 어때요? 다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포인트가 여기에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스몰 컴퍼니가 아니라 바로 누구? 투부정사예요. 투부정사 앞에 전치사 for를 써주게 되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의미상 주어라고 부릅니다. 즉 투부정사가 동사 자리에 못 들어가지만 뭐뭐 할 것이라는 뭘 나타냅니까? 동작을 나타내요. 그럼 이 동작을 누가 했는지 알고 싶을 때 주어를 이렇게 쓸 수 없잖아요. 남자가 했다고 해서 he 이렇게 쓰면 뒤가 동사 자리여야 하잖아요. 그러니 모양을 바꿔서 써주게 되는 겁니다. 그럼 he가 아니라 뭐로 써줘야 돼요? for him. 그럼 이때의 for는 그를 위해서예요? 그가예요? 그가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럼 방금 이 문제에서도 투부정사가 나와 있으니 앞에 스몰 컴퍼니 앞에 for가 쓰이면 작은 회사들을 위해서예요? 작은 회사들이에요? 그렇죠. 작은 회사들이 뭐 하기 위해? 생존하기 위한 것은 어떻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꼭 알아두세요. 문장 맨 앞에 it이 나온다면 99% 무엇으로 쓰인다? 가짜.
즉 뜻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진짜 주어는 어디에 있다? 뒤에. 왜 얘가 뒤로 밀려났겠어요? 기니까. 보어는 굉장히 짧은데 주어가 너무 기니까 뒤로 보내서 이 보어를 강조해 주고자 한 거고요. 그렇다면 이 투부정사에 포함된 동작을 누가 했는지 알려주고 싶을 땐 전치사 누굴 쓴다? for를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자칫 전치사 문제로 착각할 수 있으니까 주의해서 문제에 적용을 시켜 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면요. 우리 15번째는 이 문제도 어디가 함정 포인트냐? The way. 선행사가 방법이죠. 그러니까 그대로 how로 고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the way랑 how는 같이 쓸 수가 없어요. how는 100% 명사절로만 쓰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알아두셔야 돼요. 관계부사라고 배운 거 시간이면 when, 장소면 where, 이유면 why, 방법이면 how인데 how는 뭐랑 같이 쓸 수 없다고요? 선행사, 즉 way만 쓰든지 how만 쓰든지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다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how는 옆에 찍 거놓고 100% 명사절. 무슨 절이라고요? 명사절. 그 말은 how 앞에는 명사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 이 문제는요. 누가 1순위 오답이었던 거예요. how가 무조건 1순위 오답이었던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다면 how를 빼고 나머지를 보도록 하니까 방법이니까 사람은 안 되겠죠? 그럼 which냐 in which냐 둘 중에 하나인데 뒤가 주어 동사. work는 무슨 동사? 자동사. 그럼 문장이 어떻습니까? 완전하단 말이에요. 그럼 일반적인 which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관계사 앞에 누가 붙게 되면 전치사가 붙게 되면 누구랑 똑같아집니까? 관계부사랑 똑같아지죠. 그래서 더 웨이디의 how를 못 쓰기 때문에 누구로 써줄 수 있는 거예요? in which라는 녀석으로 써줍니다. 그 이유는 전치사 in이 뭘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방법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패턴인 거예요. 자, 일단 이 문제의 함정 포인트는 how가 1순위로 오답이었다라는 걸 기억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이해되었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신나게 추가 설명해 주는 건 다 어디 있겠어요? 노랑이. 심지어 노랑이 거 아침에 제가 발췌해서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걔랑 똑같아요. 거기 있는 거 복붙했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무슨 문제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명사절 또는 관계대명사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그 부분을 찾으면 이 차트가 그대로 나올 거고, 감정동사의 분사 아까 나왔죠? 그럼 분사 부분 찾으면 걔가 그대로 나올 거예요. 그 다음 의미상조 나왔죠? 투부정사 찾으면 걔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특강을 할 때는 특강이라는 건 시간이 제한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답만 고르고 넘어갈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보완할 수 있는 자료를 제가 첫 주에 다 드리는 거예요. 집에 가서 보실 때는 그 부분을 찾아서 내가 어떤 부분을 놓쳤는지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한 포인트들을 같이 보시면서 정리해 나가시라고. 알겠죠? 자, 그럼 16번째도 한번 볼까요? 16번째 문제를 보니까 전부 전치사 문제죠. 전치사 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뒤에 나온 명사의 속성. 근데 뒤에 나온 명사가 누구예요? which라는 관계의 대명사입니다. 근데 which 자체는 뜻이 없죠. 그럼 중요한 건 선행사가 누군지를 봐야 됩니다. 선행사가 누구예요? phone number, 전화번호죠. 그럼 이 전화번호라는 녀석이 which 자리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즉 빈칸 뒤에는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폰 넘버가 있는 거예요. 그럼 폰 넘버라는 건 뭘 나타내죠? 숫자잖아요. 수치 정보. 정확한 수치 정보를 나타낼 때 쓰는 전치사가 누굽니까? at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는 전치사 문제임과 동시에 뭘 찾는 문제? 선행사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체크됐나요? 예. 그래서 정확한 수치 정보에 대한 얘기. 예를 들면 price. 이것도 앞에 못 써요. at을 써주게 되는 거고, 디스카운트, 할인도 무슨 정보? 수치 정보. 그럼 뭘 씁니까? at. 그 다음 speed, 속도도 수치화되죠. 그럼 앞에 뭘 써요? at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 정보에 대한 전치사는 누구다? at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7번. 이게 난이도가 가장 높을 수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고요. 이 녀석은 제가 어제 오후에 딱 첨가를 해서 넣은 문제입니다. 최근에 이 문제가 출제된 이력은 한 8년 이상은 넘었을 거예요. 거의 안 나왔다라는 얘기인데 최근에 어떤 학생이 카페에 질문을 올렸더라고요. 근데 그게 딱 요거랑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틀리신 분들이 주로 whom으로 많이 한단 말이에요. I believe 다음에 뭐가 없으니까 목적어.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건요. who도 주격도 되지만 뭐도 돼요. 목적격도 돼요. 그 다음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안 되는 거 which, what. 그럼 누가 더 큰 개념이에요? who가 더 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엔 whom은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풀 수도 있고요. 더 정확하게는 바로 얘가 무슨 격으로 답이 됐다? 주격. 그 이유는 I believe라고 하는 게 수식어입니다. 삽입절로 쓰이게 돼요. 실제 빈칸 뒤에는 누가 동사라는 얘기입니까? has. 그러니까 얘네들이 왜 뜬금없이 나왔느냐?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주관적 동사라고 하거든요. 주관적이라는 건 더 쉽게 얘기하면 개인의 생각. 개인의 생각을 나타내는 동사와 주어가 등장하면 문장 아무데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He is honest, I think 라고 해버립니다. 그는 정직한 것 같아. I think, 내 생각에. 그러면 내 생각이라는 말이 꼭 필요한 건 아니죠. 주로 회화체에서 맨 끝에 쓰거든요. This is too expensive for me, I guess 라고 하게 되면 내가 추측하건데 이건 나한테는 너무 비싼 것 같아. 원래 이렇게 쓰던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엔 관계사가 들어가 버리죠. 그럼 얘만 뚝 빼갖고 끝에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 관계사절 안쪽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얘는 없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동사가 누굽니까? has가 되는 거고. 그럼 무슨 격이 필요하다? 주격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의 주관을 나타내는 지금 나와 있는 believe 말고도 think, guess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면 얘네들은 어떤 구조로 쓸 수 있다고요? 수식어처럼. 주어 동사가 단독으로 수식어처럼 쓰일 수가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체크됐나요? 근데 제가 요령도 하나 알려드렸죠? who는 뭐도 되고 뭐도 된다? 주격도 되고 목적격도 된다. 그럼 whom이 목적격이니까 이 문제는 목적격으로는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였겠죠. 답은 하나밖에 나올 수 없으니까. 이게 꼼수. 그 다음에 정직하게 완벽하게 파악하고 푸는 건 얘가 뭐라는 걸 인식, 삽입절 수식어라는 걸 인식하는 방법이 가장 정석적인 형태입니다. 알겠죠? 네. 자, 다음 18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면요. 일단 첫 번째, 전치사 되기 때문에 안 되는 녀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굽니까? who. who는 주격도 되고 목적격도 되지만 전치사 뒤일 때는 who로 쓸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사람이라면 무조건 whom으로만 써야 돼요. 근데 물론 사물은 주격과 목적격의 모양이 똑같아요. 그러니 which는 which 똑같이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치사 뒤일 땐 누가 불가능하다? who가 불가능하다라는 걸 먼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빈칸 뒤에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was. 그러면 동사가 몇 개 되는 거예요? 2개. 그럼 무슨 기능이 필요하죠? 접속사. 그럼 접속사 기능이 없는 것은 them. 그럼 which냐 whom이냐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찾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명백한 선행사를 찾던가 아니면 빈칸 뒤에 동사를 보시면 돼요. 빈칸 뒤에 동사를 보니까 was able to submit. 제출을 할 수 있었다. 제출을 하는 주어는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사람이죠. 그래서 whom 이렇게 고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수량 표현 앞에 나온 누구? 스튜던츠가 선행사라는 걸 찾으셨다면 whom으로 해줄 수 있어요. 이제 뭐가 더 빠르겠어요? 빈칸 뒤에 동사를 보는 게 훨씬 빠릅니다. 왜? 자칫 잘못하면 클래스를 선행사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에 꼭 하나 확인하셔야 되는 거, 선행사 결정은요, 앞에서 명사를 무조건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어디를? 빈칸 뒤 동사의 해석으로 결정을 합니다. 뭐로 결정을 하고요? 빈칸 뒤 동사 해석으로 결정을 해주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이렇게까지 오는 경우는 대부분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만 따져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19번째 넘어가 보도록 하면요. 19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 앞에 누가 있습니까? 선행사. attende니까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사람. 그럼 안 되는 건 which나 when은 일단 불가능하겠죠. 그 다음 소유격이라는 who와 그 다음 주격 목적격인 who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who는 뒤에 문장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불완전한 문장 구조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어, be, pp 무슨 태?
수동태. 그럼 문장이 어떤 겁니까? 완전한 거죠. 그럼 얘를 쓸 수가 없어요. 네, whose는 무슨 격인가요? 소유격입니다. 그래서 소유격인 whose는요, 선행사가 사람입니까? 사물입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소유격일 땐 상관이 없어요. 선행사가 뭐여도 사람이어도 사물이어도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 소유격이라는 건 무슨 역할을 합니까? 한정 역할을 해요. 그러니 반드시 뒤에 누가 나와야 되죠? 명사가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문장이 이어지는 거예요. 동사 목적어가 나오든지 주어 동사가 나오든지. 그럼 소유격이라는 녀석이 명사랑 묶어서 무슨 역할을 하거나 주어 역할 또는 무슨 역할을 한다? 목적어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소유격이라는 whose는 무슨 기능이기 때문에 한정, 누구랑 같이 쓰인다? 명사랑 같이 쓰입니다. 대신 참고로 이 명사는 반드시 무슨 명사여야 한다? 일반 명사. 일반 명사라는 건 말을 바꾸면 대명사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얘가 이미 대명사죠. whose가 이미 대명사인데 또 쓸 수가 없어요. 나의 그녀라고 해서 my, her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미 대명사가 나왔으면 뒤에 대명사를 또 써줄 수 없습니다. 자, 근데 주의사항은 문장 구조가 아닙니다. 얘가 제일 중요한 건 앞뒤로 뭐가 위치한다는 거. 명사가 위치한다는 게 포인트예요. whose 명사 덩어리가 무슨 역할을 하게 되면 주어 역할을 하게 된다면 우리 빈칸은 늘 몇 개니까 하나니까 여기에 나오겠죠. 그럼 빈칸이 여기에 있으면 마치 문장이 어떤 것처럼 보여요? 완전한 문장처럼 보이죠. 마치 얘가 뭐인 것처럼, 주어인 것처럼. 근데 실제로는 누가 주어란 얘기예요? whose 명사가 덩어리로 주어였는데 빈칸이 여기 나오다 보니 문장이 뭐한 것처럼 보인다? 완전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는 완전한 게 아닌데 눈에만 그럴듯하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whose는 뒤에 문장 구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뒤에 누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포인트다. 명사가 다 갖춰져 있는지 파악하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20번째로 가도록 합니다. 복습. 전치사 문제처럼 보이죠? 근데 뒤에 뭐가 있습니까? which. 그러면 이 which가 무엇을 대신받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 녀석이 바로 누굽니까? 9월 10일이라는 날짜. 그럼 시점 중에서도 날짜나 요일에 쓰는 게 누구죠? on. 그러니 on September 10th를 만들 수 있는 A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체크됐나요? 예. 자, 오늘 여기까지 저희가 보도록 할 텐데 물론 어떤 분들 저하고 충분히 트레이닝이 되셨던 분들은 흔히 봤던 유형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내가 놓쳤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함정 문제라는 건 어렵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급하게 풀다 보면 놓칠 수 있는 실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부분들에 주의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다다음 주 토요일 강의 즉 특강에서는 전체 문제들을 좀 다 총괄할 수 있는 실전 연습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저희가 자체적인 모의고사 정도만 진행되고요. 그 다음 주 시험이 있는 직전에 저희가 예상 문제 특강을 할 때는 파트 5, 6, 7을 다 총괄해서 같이 푸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예,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10분 뒤에 LC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